그 전에 점검구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관장 없다,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여기 완전 딴 세상이야. 딴 세상.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요렇게 뚜껑을 열어서 요 위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작업할 수도 있고 천장 윗 공간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점검구입니다. 요거 신기하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점검구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현재 445가 나오고요. 반대쪽도 445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장에 뚫어야 될 사이즈인 거예요. 이걸 타공 사이즈라고 합니다. MDF를 타공 사이즈보다 1mm에서 2mm 정도 더 크게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가이드는 9mm나 10mm 두께의 자재를 사용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테이블톱으로 재단을 해줘야만 직각이 정확하게 잘 맞겠죠. 1mm에서 2mm 정도 크게 하는 이유는 그냥 여유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얘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제 점검구가 뚫릴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벽에서 10cm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설치를 하거든요. 너무 벽에 딱 붙으면 뭔가 좀 그러니까 적당히 좀 띄워주시고요. 아예 뭐 중앙이나 특정 위치에다가 뚫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200mm를 띄워서 한번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양쪽을 동일하게 띄워서 연필로 한번 그어줄게요. 지금 이 천장에 붙어 있는 건 석고보드라는 거고요. 석고보드에는 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표시할 때는 반드시 연필로 해야 됩니다. 사인펜 같은 걸로 하시면 사인펜이 도배나 페인트에 다 배어 나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연필로 표시하셔야 돼요. 먹줄을 튕기는 건 괜찮습니다. 먹줄이 마르면 더 이상 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먹줄은 괜찮은데, 그래도 간혹 먹줄이 배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연필로 해주는 게 좋아요. 벽에서는 20cm를 띄워서 표시를 해놨고요. 이쪽 벽에서 얼마 정도 띄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적당히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뚫어 볼게요. 아까 만들어놨던 가이드를 이 연필선에 맞춰서 부착을 시킨 다음에 라사못을 박아줄 거예요. 하나 박고, 두 개 박으면 손은 일단 자유로워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연필선에 맞춰서 제대로 박혔는지. 이 가이드가 점검구에 맞게 직각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벽과 점검구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이 벽이랑 이 선이랑 평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점검구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로는 조금 불안하니까 4개를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점검구 뚫을 위치, 즉 타공 위치를 잡아 놓은 거고요. 가이드까지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고보드를 잘라내면 되는데, 이거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커터컬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보편적입니다. 특별한 뭐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커터컬만으로도 석고보드는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날은 많이 빼지 마세요. 석고보드의 두께가 9.5mm, 즉 1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뺄 필요도 없거니와, 날을 많이 빼게 되면 자르는 과정에서 날이 부러지면서 얼굴 같은 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점검구 작업할 때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보안경 쓰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생략하고 보안경만 끼겠습니다. 칼날은 한 20mm 정도만 빼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만 빼도 되고, 여기서 이 가이드에 좀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한번 쓱 그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만 내주는 거예요. 이 석고보드 겉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종이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반듯한 라인만 그어진다는 생각으로 길을 한번 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게 눌러서 절단을 해도 얘가 이탈을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살짝만 한번 그어주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라지면 느낌이 와요. 석고보드가 뚫린 게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뚫렸으면 석고보드 두께가 다 잘린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면을 다 자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구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목수나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구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멀티커터고 이 날이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석고보드를 잘라주는 거예요. 석고보드 뿐만이 아니고 목재도 자를 수 있고 다양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석고보드에다 쓱 갖다 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잘라지겠죠. 커터 칼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뭔가 그냥 굉장히 빠르고 편해 보이죠? 네, 빠르고 편합니다. 요거는 가이드가 달려있는 원형 톱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석고보드는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파릇파릇한 그런 석고보드거든요. 쉽게 말하면 석고보드가 좀 물러요. 근데 시공한 지 막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집들의 점검구 작업을 해보게 되면 석고보드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거의 다 뻥 조금 못해가지고 거의 돌처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 커터 칼로 정말 안 잘립니다. 힘들게 잘려. 아까 보여드린 멀티커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면만 자르면 상관없지만 4면을 하다 보면 더딘 건 사실이에요. 셀프 인테리어로 딱 하나만 작업하실 거면 사실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예를 들어 각 방마다 점검구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피드겠죠. 그럴 때는 이런 원형 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의 장점은 이 날 깊이가 좀 깊게 나오기 때문에 석고보드 위에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까지도 애지간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한번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이거의 단점은 먼지가 엄청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까지 착용하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가이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자, 잠옷을 풀러주고 떼게 되면 제대로 커팅이 됐으면 아마 석고보드가 떨어질랑 말랑 할 거예요. 어딘가에 걸쳐있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커팅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랑 말랑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석고보드를 떼어내고 이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라내고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점검구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점검구는 이런 PVC 점검구입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관장 없다, 연고 없다, 무없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서 안에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점검구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 점검구는 지금 안에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꽉 채워져 있고 색상도 약간 화이트, 아이보리 이런 색상입니다. 알루미늄 색으로 된 점검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점검구는 단점이 뭐냐면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 같은 거를 추가로 가운데를 또 채워줘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따로 도배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과 단점이 있어요. 뭐 그것까진 좋은데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알루미늄 테두리 부분만 딱 보이게 돼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사실 뭐 이런 형태나 히든 점검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쓰기 전에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썼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점검구도 본래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미각적인 요소들을 또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꼴배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PVC 점검구입니다. 백색으로 돼 있고 가운데 부분도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알루미늄처럼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그런 게 없이 나름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 점검구를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커팅이 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원형 톱으로 땄던 자리인데 이 원하는 부분보다 내가 따야 할 자리보다 이렇게 더 나갔죠. 톱날이 더 나가버린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최대한 좀 배제를 해야 돼요. 최대한 이 끝선에 떨어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도배해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원형 톱으로 자른 거는 거스름이라고 하는데 석고보드의 종이가 지저분하게 잘려져 나가는 단점도 보이고 반면에 멀티커터로 재단하는 곳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는 커터컬로 재단한 곳인데 무난합니다. 석고보드를 한번 떼어내 볼게요. 점검구를 만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위에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뭔가 점검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 위에 공간이 없으면 점검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천장 속에 비밀의 공간을 볼 수 있게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석고보드를 따내게 되면 어느 한 곳은 분명히 이렇게 나무가
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점검구는 450 사이즈의 점검구인데요. 더 작은 것도 있거든요. 300짜리 뭐 이런 점검구도 있는데 나무 틀 간격을 보통 300 아니면 450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450 틀에 300짜리 점검구를 사용하고 450호 사이에 점검구가 딱 위치되게 뚫었다 라고 한다면 나무가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점검구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450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뭐 이제 작아도 300 공간 안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잖아요. 어찌했든 저찌했든 이 석고를 따내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든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걸 잘라낼 때도 이 멀티커터를 사용할 건데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석고보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딱 잘라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30mm 정도 더 뒤로 가서 얘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점검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해서 멀티커터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보강을 중간에 끊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더 들어가서 얘를 커팅을 해주게 되면 보강이 일자로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잘라지게 되면 여러모로 좀 부실해질 수가 있고 잘라져서 또 테두리 보강이 되게 되면 점검구 자체가 반듯하지 않고 막 꿀렁거리거나 울렁울렁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찌됐든 테두리는 쭉쭉 길게 뻗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너무 또 깊게 잘라버리면 이 석고보드까지 잘리게 되잖아요. 깊이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나무만 똑 잘라질 수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잘라졌으면 아마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덜 잘렸네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나무에다가 목공용 본드를 칠해가지고 안쪽으로 테두리에다가 나무를 박아줄 건데요. 이 점검구는 단순히 천장 위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공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서 뭔가 막 보수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천장 속을 막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 주변을 막 누르기도 하고 하중도 받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이 좀 짱짱해야 됩니다. 부실하게 얘를 보강해 놓으면 올라가면서 얘가 막 뜯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보강을 해야 되고 보강된 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석고보드 라인에 맞춰서 나무가 박혀야 되는 거고요. 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이렇게 길게 가서 이 나무와 요 옆에서 아까 연결을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가서 여기서 연결이 됐고 여기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T자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박거나 여기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야무지게 잡아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이 위에서 잘랐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석고보드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서 잘라버렸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강이 됐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잘라줘서 이 나무를 길게 해서 옆에 있는 나무끼리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무 자체가 이제 짱짱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준 거예요. 올라온 김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천장 윗속입니다. 제가 다 단열했던 부분들이고 위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거나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하고 실제로 여기 올라와서 여기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수하고 작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검구 고정을 해볼 건데요. 나사못으로 고정해야 되거든요. 점검구 처음에 사면 봉투 안에 이렇게 나사못이 들어있어요. 희한한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안 쓰거든요. 나사못 4개만 사용하면 되고요. 점검구를 고정할 때는 뚜껑이 열리는 방향이 가까운 벽 쪽으로 위치되게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올라갈 때 뚜껑을 열고 올라가기 때문에 벽 쪽으로 있어야 걸리적거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 뚜껑이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이 벽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야무지게 타공하고 보강을 했다면 이렇게 기분 좋게 쏙 들어가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뭐 박는 것도 조금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세게 빨리 끝까지 박지 마세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손이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만 적당히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이거를 다 받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나사못을 박으면서 그냥 특정 부분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힐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줘야 돼요. 일단은 잘 닫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잘 됐네요. 열 때도 여기를 붙여서 열면 되는데, 여기에 점검 문구마다 조금 열리는 방식이 달라서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조금 잘 안 열리는 타입이에요. 빡빡하게 이렇게 열리는 타입입니다. 얘는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위치가 포인트마다 있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이유는 이 석고보드가 한 겹 시공인 것도 있고 두 겹 시공인 것도 있기 때문에 나무 위치가 막 위로 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위에다 박으면 되고, 밑에다 위에나 아무 데나 이렇게 박으셔도 돼요. 너무 끝까지 박지 마시고 천천히 박으면서 이 플라스틱 면보다 평평해지게 박아주면 되는데, 플라스틱 면보다 나사못 대가리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대가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이 문을 닫힐 때 여기에 또 걸려서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신중하게 잘 박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 박고 이 부분은 이제 안 박았잖아요. 원래는 안 박아도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덜렁거린다 싶으면 여기도 추가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문이 닫히는 부분이어서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힘을 주다 보면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추가로 한번 박아줄 생각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여는 게 조금 이게 힘드네. 요거 혹시 만드신 사장님 보고 계시면 여는 게 좀 너무 힘듭니다.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열 수 있게. 힘을 많이 줘야 이렇게 열리네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사다리를 타고 이 위에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장 윗 3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장공구 작업 어떻게 보셨나요?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나름대로 쉽게 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또 원체 설명을 쉽게 잘 해드리니까 아마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딴 세상이야. 딴 세상.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